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입니다. 빠마입니다. 파이어족이 되면 정말로 생활비가 줄어들까요? 정말 생활비가 줄어드나요? 네, 왜죠? 글쎄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파이어족이 되면 정말로 생활비가 줄어들까요? 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알았거든요. 맞아요.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는 내가 생활하는 거에서 기껏해야 회사 안 가니까 뭐 차비나 회사 지인으로 해서 알게 됐던 뭐 경조사비 같은 거, 맞아요. 직원한테 밥을 산다거나 뭐 이런 돈만 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파이어족이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줄어드는 돈이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주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우리가 미리 파이어족이 됐으니까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맞아요.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장 크게 준 부분은 일을 하면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수입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절 때 우리 바쁘니까 가서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도 좀 더 좋은 걸 사가게 되고 용돈도 막 이렇게 100만 원씩 이상 이렇게 탁탁 주게 되고 생신 같은 때 특히 이제 부모님 생신일 때는 거의 못 가요. 생신 때는. 그럼 지금은 저기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용돈 안 드리나요? 드리지만 생신 때는 못 가니까 몸이 못 가니까 더 미안한 마음에 더 크게 돈을 썼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피곤하니까 자꾸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도 거의 다 사 먹고 외식하고 배달하고 이런 돈이 버는 거에 그래도 한 반은 나가지 않았을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할 때는 마트에서 장을 보면 빨리 장을 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이제 월급이 올라갈수록 고민을 덜 하는 거죠. 그냥 탁탁 그냥 네. 가격 상관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가격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딱딱 카트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게 그때는 돈을 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뭐 좀 좋다고 느꼈었죠. 근데 내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가격 비교를 하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어머 새로 나온 게 있네 그런 것도 보고 뒤에 성분이 어떤 게 있나 가격은 뭐가 더 저렴한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은 더 높고 돈은 더 줄고 이런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더 잘 해주는 보상 심리 같은. 예. 그런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돈을 벌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한 30대 중반 후반까지 이제 계속 일을 했었으니까 직급이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좀 더 좋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가방 이런 거를 사도 이렇게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 가방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렇죠. 내가 이 맛에 돈 벌지.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려고 내가 이 맛에 진짜 돈을 벌지. 근데 사실 그거는 되게 그 어떤 유효기간이 짧거든요. 그 그렇죠. 기뻤던 거는. 근데 그때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하고 그 기간이 짧아서 다음에 또 사게 되고 집에 가방은 많고 그렇게 쓰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 당시에는 나는 내가 보상 심리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벌기 때문에 나에게 줄 수 있는 당연한 선물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지금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 그거 비싼 가방 다 팔아버렸잖아요. 정말 많이 팔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돈이 궁해서 팔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 필요가 없더라고요. 들고 갈 데가 없어요. 그걸 들고 갈 데가 없어. 명품 가방 들고 어딜 가냐고요. 여기 뭐 공원 가나요? 맞아. 그래서 팔았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도 아쉽지 않다는 거. 잘 팔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옷장에 가방들이 막 많아서 이거를 이렇게 따로 하나하나 둘 만큼 그렇게 집이 크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자꾸 파니까 여유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니까
저는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쵸. 뭔가를 정리를 한 것 같은. 맞아요. 깔끔한. 그래서 그런 음. 부분, 보상 심리로 인한 필요한 음. 과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많이 줄어요. 네. 그리고 파이어족이 되니까 우리가 돈은 더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버는 돈은? 수입이. 네. 그쵸? 자산은 늘었지만 수입은 더 줄어들었는데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시간이 많아졌죠. 시간 부자죠. 그쵸? 시간 부자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덜 쓰게 되는 돈들이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면 꼭 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예쁜 꼭 이렇게 비싼 잔에 주는 그런 곳에 가서 커피를 먹고 싶었거든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예. 그러면 적어도 싸게는 뭐 한 5,000원에서 7,000원, 8,000원도 하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 당시 때는 제가 원두커피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커피 맛을 몰랐단 말이죠. 아. 근데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비싼 커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원두커피 종류랑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내려 먹잖아요. 그렇죠. 내려 먹고 그 커피를 들고 뒤에 공원에 가잖아요. 근데 이게 더 행복하거든요. 맞아. 참. 그리고 그때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원두를 고르고 직접 골라서 원두를 내려서 먹으니까 커피숍의 커피가 맛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커피숍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맞아요. 집에서 내려서 먹는 커피의 질이 훨씬 좋고 또 갓 볶은 거를 저희가 일부러 다 갈아가지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 안 써도 되고 커피는 더 맛있고.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같을 때 사람이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마스크 같은 게 하나에 싸게는 뭐 한 1,500원, 2,500원에서 3,500원, 6,000원 개당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써야 되는데 30일만 잡아도 1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럴 때는 웬만하면 좀 안 움직이거나 답답할 때는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니까 그 돈조차도 좀 줄죠.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가고 싶은 날 가고 싶은 장소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게 좀 감사하고 좋고 돈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돈도 절약이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조금씩 별거 아닌 것 같았던 돈이 파이어족이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돈을 덜 쓰게 되고. 근데 이거는 파이어족이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절약을 해야 돼서 내가 돈을 이것까지 내가 줄여야 되나? 이런 어떤 심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는 이런 행동들은 되게 좀 자연스러운 행동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애써서 막 되게 줄여야지가 아니어도 생활비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활비가 좀 주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는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좀 줄여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트 가서 장을 볼 때 이거 싼 거 사야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도 그러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도 맞아. 불안하니까. 보통 이제 대파님이 결제를 하니까 눈치를 안 주는데도 그냥 내가 막 이거 좀 줄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왜 파이어족이 됐지? 돈을 더 벌지. 차라리 돈을 더 벌고 그러니까 이게 괴롭고 힘들면 그래서 약간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서 좀 마음의 파이어족의 자리를 마음속에서 잡고 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이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래도 그 예전보다 과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만족감은 크고. 네. 그러니까 좀 지출을 할 때, 소비나 지출을 할 때도 이거를 의식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은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럼 그 전에도 그러지 않았냐. 근데 그 전에도 나도 그런 줄 알았지만 이게 아니더라고. 필요 없는데 가방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고 있어도 또 사고 예쁜데 이 정도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이거 사치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는 의식적 지출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좀 더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쓸 때 그냥 써도 그렇게까지는 생활비는 점점 주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족으로 5년 정도를 살아보니 예전에는 돈으로 사치를 부렸다면 지금은 시간의 사치를 부리고 있죠. 그래서 시간의 사치를 부려봤더니 풍요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안정적이 되고. 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사치를 안 하게 되니까요. 네. 이 만족감이 있으면 확실히 돈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럴 필요가 없나 봐요. 네.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얼마를 과연 모아야 되나, 지금 나가는 그 소비를 생각하면서 목돈이 굉장히 이제 커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로 돈은 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해봤더니 그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생활비는 줄어들더라고요.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파이어족이 되고 나면 정말로 생활비가 줄어드나요? 라는 궁금한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우리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줄어듭니다. 그렇네요. 그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